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2시 43분 34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화요일장도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또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 라고 연락이 올 경우엔 그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2부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지금 지수 변동 상황부터 체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393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오늘 장중 고점 부근까지 현재 올라갔는데요. 0.48%나 상승하면서 10포인트 이상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은 가져가고 있고요. 일중 흐름 살펴보면서 그래프를 통해 좀 더 쉽게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까지 올라갔네요. 2395포인트, 2400포인트, 역사적인 고점이 2402포인트까지는 이제 7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이 매수를 합니다. 465억 원 샀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1000억 원 이상을 매수하면서 강하게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시장은 655포인트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4% 하락이고요. 전 시간대보다는 낙폭을 조금은 줄였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낙폭이 좀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659포인트부터 654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전강 후약 장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요즘에 다시금 매기가 주춤하면서 지수가 가지 못하는 상황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일중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736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이 483억 원, 외국인은 242억 원 순매도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까지 확인하셨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1원 지금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16%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50원대는 다시금 지금 탈환을 한 상태고요. 자,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카카오, 삼성중공업, 이마트, 풍산 나와 있습니다. 포스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중에서 가장 좋은 업종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체크를 해본다면 단연 철강 업종입니다. 그리고 대장주 포스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31만 원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30만 7,500원 장중 고가 형성이 돼 있고요. 철강 경기가 회복세입니다. 중국 업황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철강의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도 뚜렷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강 업종들이 요즘에 잘 달리고 있고요. 포스코 업종이 잘 달리다 보니 오늘 1위 검색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카카오입니다. 10만 원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했습니다. 일단 이틀째 2거래일째고요. 어제는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200이 편입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서 자금 회전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 유치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약 2% 정도의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일단 뭐 전반기에는 흐름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저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4%대 낙폭이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다. 일단은 뭐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대 강세, 장중에는 25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신세계 TV 쇼핑 등의 손익 개선이 지분법에 의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반기 내수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24만 6,500원대에서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구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4%대의 강세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구리 가격이 반등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풍산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이제 바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크 시스템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바텍, 신라젠, 코미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계약 소식이 올라왔고요. 3%대 현재 강세입니다. 28억 원 규모의 해외 거래처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올라왔고요. 강세 흐름 가져가는 모습. 오늘 장중에 흐름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대규모 신규 상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중에 20% 넘는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도 18%대의 급락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신규 상장이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희석된다, 주가 가치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급락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고요. 다음은 바텍입니다. 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고가가 장중 3만 원도 오늘 뚫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되고 있고요. 밸류 매력이 부각되면서 바텍은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위 검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이었고요. 좋은 흐름들 이어가던 신라젠이 나흘 만에 하락세입니다. 신약 개발 소식들, 임상 소식들의 지금 오름세였는데 그 오름세가 오늘로써 이제 종지부가 찍힌 상황입니다. 다음 코미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세정 코팅 기업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오늘 24,000원대 후반, 25,000원대 초반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시 50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자, 문자 상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보람 팀장의 5종목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이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8%까지 올라주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좀 급락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보사라고 하는 그 치료제가 관절염 치료제가 9월 출시가 좀 될 예정이었는데, 원래 일정대로라면 6월 달에 심사가 다 끝나서 결과가 나왔어야만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딜레이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눌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심사가 거의 임박했다, 사실상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달에 좀 출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심사 결과가 나와야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물량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천천히 매집해서 가져가셔도 되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처음에 좀 잡았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나머지 잔량이 있으시다면 지속적 홀딩해서 가져가고, 모두 다 팔으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눌림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완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어닝 모멘텀이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닝 시즌에는 좀 주가가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는 사실상 좀 주가가 많이 좀 눌릴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조금 힘든 시간 좀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3분기부터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닝 모멘텀이 많이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천천히 매수해서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자금 동향이나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본다면 눌림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어떤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서 가져가자 라고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셀트리온도 고점에서 이제 좀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점을 좀 달성을 하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 좀 음봉을 좀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놀래서 수익 실현해서 가져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정밀감리로 인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좀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큰 이슈가 없었음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7월달 말에 28일 날이 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이 다음 주에 되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요 예측 이후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셀트리온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자,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홀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유한양행과 종근당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앞에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바이오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이었다면,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건 기존의 줄릭파마가 담당했었던 길리어드 C형 간염 치료제를 유통 지금 판매를 유한양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에 대해서 TP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5월, 6월부터는 보험급여가 적용된 MSD 제타피어와 FB, 비키라, 엑스비라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진입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좀 더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봐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 TP도 한 1, 2만 정도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를 천천히 해서 가져가고, 이미 매수 사인은 좀 미리 드린 것 같은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매수해서 가져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매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약하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천천히 매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분기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역시 좋은 실적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지혈증 치료제라든지 나조넥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에 좀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형 품목들도 역시 지금 도입을 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외에서 처방되는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2분기에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R&D와 판관비 비용이 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부터 종근당까지 제약 섹터 위주로 저희가 주보람 팀장의 종목들 살펴봤고요.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고 해서 저희가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윤철환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오늘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공약을 내세웠던 것들이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제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 단계에 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도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가운데에, 도시정비 사업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법 개정도 지금 진행을 했고, 단독 시행사로 이제 참여할 수도 있게 됐고, 좀 투명성이라든지 좀 빠른 그런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정책 수혜가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수급도 이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3,700원가량까지 갔다가 좀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바로 김치윤 대리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까요, 대리님? 예, 저는 아이터 섹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와이솔이고요. 와이솔의 지난주 주가는 주 초반 좀 하락하다가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전일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유한타증권에서 발간된 레포트를 보면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고 조정이 2분기에도 이어지어서 동사의 주력 사업 부분인 무선 주파수 필터 사업 부분의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동사 매출의 80% 정도가 이 사업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기기에 필요한 부품 수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5G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와이솔의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매출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또 다른 사업 부분인 RF 모듈은 스마트 TV에 탑재될 IoT 통신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듈은 TV와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반기 유럽 고객사와 국내 통신 업체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대덕 GDS와의 향후 협력 관계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양사는 통신 모듈 경량화 및 소형화를 위한 기술 협업이 좀 가능하고, 또 대덕 GDS의 고객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와이솔의 RF 모듈 적용 확대를 좀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스마트폰 부품 업체에서 글로벌 통신 부품 업체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저가 매수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지난 한 주 아비코 전자는 좀 변동성을 키우면서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적기는 하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는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사의 실적 전망 또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동사가 만드는 시그널 인덕터라는 제품의 적용 범위가 고가형 스마트폰에서 중저가형 스마트폰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사의 매출 60% 이상이 모바일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관련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의 다변화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적인 체질 변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은 최근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고, 그다음에 동사의 실적 전망치 또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인탑스입니다. 지난주 인탑스의 주가는 주 초반 하락하다가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좀 반등하였습니다. 인탑스는 휴대폰 케이스 제조가 좀 주력인 기업입니다. 휴대폰 사업 부분은 매출액의 한 90% 정도를 차지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삼성전자에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케이스만 만들다가 좀 현재 메탈이 한 20%, 그다음 플라스틱이 8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케이스에 집중해 오다가 메탈 케이스 생산 라인을 증설해서 본업에서도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현재 베트남 생산 법인에서 삼성전자의 좀 전 모델에 대응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동사 간의 좀 협력 관계가 좀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인탑스는 신규 사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좀 시도 중에 있고요. 가전제품 케이스와 그다음에 자동차 내외장재 산업에 좀 진출한 상태입니다. 가전제품 사업은 그간 휴대폰 케이스에서 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만들 수 있었고요. 현재는 신규 사업이 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 탓에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은 2년 내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특히 자동차 부분은 올해 연 매출액이 70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출 비중이 10%를 넘어가는 것으로서 좀 매출 구조도 좀 다변화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그동안 인탑스는 성장 동력 부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 압력을 많이 받아왔지만은 성장 동력 부재와 그다음에 본업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는 지금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좀 크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GDS입니다. 대덕GDS의 주가는 주 초반 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1일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좀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덕GDS의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2분기 실적부터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대덕GDS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 고객사의 스마트폰 매출 호조가 좀 실적 개선에 주요된 요인으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실적 개선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대덕GDS는 4년간의 좀 실적 감소를 좀 마감하고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만드는 연성 인쇄로 기판의 좀 공급 과잉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듀얼 카메라 도입으로 인해서 좀 공급 과잉 이게 해소될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은 17,200원 선에서 매수를 룰링공 매매 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회사고요. 말씀드린 이후 주가는 좀 하락해서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동사의 추천 근거는 저평가 매력 플러스 향후 성장성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한 2,3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거의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좀 규모이고요. 이렇게 쌓은 현금으로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빼더라도 이 회사는 본업에서 향후 성장 전망이 좀 밝은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콘덴서는 자동차 전장화 부품에도 좀 쓰이게 되는데, 현재 자동차 전장용 부품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향후에 점차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매출차가 현대모비스라서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하락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이 또 와 있어서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883번님께서 아미코젠 48,000원에 비중은 20%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매도 포지션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우선 지금 아미코젠의 주가가 계속 내려오는 이유는 주요 수출처가 중국이기 때문이고요. 더불어서 뭐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사드 이슈가 지속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라서 조금 비중이 다행히 이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일부 물량들 좀 덜으시는 게 우선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너무 많이 덜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손실이 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하향 추세에서 좀 안정화가 좀 길게 본다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한 50% 정도,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한 절반 정도는 우선 좀 손절을 좀 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요. 나머지 물량 좀 더 홀딩해서 좀 더 주가가 올라오면 좀 최소한의 어떤 손실을 좀 가져가는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방향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사드의 영향으로 가장 좀 직격탄을 좀 맞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3분기보다는 4분기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만 주가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홀딩,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7763번님께서는 유비벨록스 1250원에 비중은 15%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어때요? 예, 그 유비벨록스는 예전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회사의 그 주력 사업 부분은 좀 스마트 카드와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 내에 그 IC 구동칩을 만드는 이제 회사이고요. 구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지금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성장성이 좀 적체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좀 실적이 향후에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지만은 자회사 중에 라임하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실내 그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게 IoT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회사고요. 얼마 전에 최근까지 나왔던 그런 뉴스 상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그 작업자의 그 생체 정보를 중앙통제관제센터에 보내는 그런 기술을 라임하이의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IoT 관련해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은 그 자회사 라임하이가 좀 적자를 딛고 흑자 전환하면서 유비벨록스의 실적도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뭐 실적 변동이 좀 크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한데 좀 계속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그 자회사 라임하이의 그런 그 IoT 이슈에 의해서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비벨록스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보람 팀장의 다음 종목들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우선 뭐 화학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좀 더 상승 추세의 여력이 있는데, 차트의 모양을 보면 상당히 좀 수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향 추정이 이루어지다가 하반기부터는 지금 다시 하향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좀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신고가를 좀 기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적으로도 본다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주가가 이렇게 꺾인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하나케미칼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부터는 화학 섹터가 실적의 추정치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화학 이름을 좀 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제약바이오가 같이 섞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지금 이슈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주사 전환, 홀딩스를 만들기 위해서 인적 분할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감자 결정, 그리고 지금 감자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많이 눌리다가 서서 이제 감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되돌림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접근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눌림목이 워낙 지금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 된 것들을 좀 본다면 지금 시총이 한 1조 5천억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홀딩스로 분할을 하게 되면 SK케미칼의 그런 사업부, 화학사업부와 바이오제약 사업부가 1조 3천 정도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홀딩스 역시 1조 이상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할이 된다면 적어도 주가 2배 이상 정도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보고 천천히 보고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 지금도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데오입니다. 미래에셋데오 사실 지금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거래량 쪽에서 상당히 긴 장대 음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도 증권주는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실상 뭐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그렇고 금융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채권의 듀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하반기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재정을 계속적으로 긴축을 한다, 어떤 회수를 한다고 한다면 장단기와의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주가 지속적으로 증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미래에셋데오라든지 사실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에셋데오가 가장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도 뭐 3% 이상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오늘 좀 새로 가져온 종목인데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매수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 탄력성이 가장 좋은 종목들이 갈 때도 가장 또 잘 가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손해보험에서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손해율에 관해서 좀 손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하나 손해보험이라든지 다른 보험주들 모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9월달까지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매수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지금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를 좀 8,1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요. 그 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가져가자. 즉 분할 매수를 해서 천천히 가져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증시에서 생각보다 코스피 말고 사실상 가는 종목들이 없는 상황이고 가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YY로 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이 모두 10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보험이라고 하는 어떤 모멘텀을 제외하고서라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서 가져갈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노공업입니다.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반도체 섹터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월 6일에 아무래도 좀 고가를 좀 갱신한 이후에 좀 주가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시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든 물량을 수익 실현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 50% 정도만 수익 실현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좋은 지금 실적 추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외 해외 지금 반도체 업체들 실적을 봤을 경우에도 모두 3분기까지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견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일시적으로 나오는 이런 조정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을 해서 가져갈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다만 수급상으로 조금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 좀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급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포트 운영을 위해서라면 리노공업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칼부터 리노공업까지 5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치균 대리의 5종목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5종목 들어볼까요? 네, 대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연의 주가는 큰 변화가 없이 미약한 상승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동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동사에 대해서는 보유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좀 많이 싸고 그다음에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그 동사의 저평가 매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동사는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306억 정도 되고 단기 금융 자산이
193억 정도 됩니다. 이걸 합치면은 시가총액의 약 35% 정도에 이르고요. 그다음 여기에 더해서 투자 부동산의 가치가 약 582억 정도 돼서 이 투자 부동산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의 41% 정도 됩니다. 반면에 부채는 작년에 차입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채밖에 좀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주 발간된 레포트에 좀 따르면은 동사의 2분기 예상 실적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연이 보유하고 있는 5개 브랜드의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봐서는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 쇼핑몰이나 아울렛 등 백화점 이외의 유통 채널에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동사의 주요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두엘은 현재 중국에서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해외 시장 확대로 수출 비중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평가 매력을 갖추고 있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동사의 주식이 좀 계속 지지부진한 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매수를 내가면서 좀 수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PNT입니다. PNT 주가는 주 초반에 좀 급락했다가 주 후반 들면서 낙폭을 다소 줄였고 다시 상승세를 좀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점을 중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동사의 주가 탄력성은 좀 떨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은 지난 5월 22일 날 이 회사가 100억 원 규모의 신규 인수권부 자체를 발행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75만 주 정도가 신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이 좀 주가의 움직임을 좀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PNT가 속한 산업의 업황이 계속 좋아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면은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홀딩스입니다. 지난주 한라홀딩스의 주가는 좀 계속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동사의 자체 사업과 지주 부분의 실적이 좀 받쳐주는 가운데 자회사인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의 성장성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유통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실 사업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매출이 계속 감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매출과 수익성이 좀 개선되기 시작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한 27%, 57% 정도 증가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주 부분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회사의 만도의 매출 일정 부분을 브랜티 로얄티로 수취하는 형식이라서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헬라사와 50대 50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만들어진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센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ADAS라고 해서 운전자 보조용 센서인데 이 100% 전량 만도에 납품 중이고요. 전진국의 안전 규제 강화로 ADAS 센서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2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도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본업에서 실적이 좀 안정적이고 큰 산업 트렌드에 부합되는 제품을 만드는 자회사를 보유한 만큼 좀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좀 계속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온 미디어입니다. 지난주 가온 미디어의 주가는 좀 횡보세를 보였고요. 주가는 120일 이동평균 선을 좀 지지 가격대로 작용하는 지지를 받아서 좀 약간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고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년도에 좀 급격한 매출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셋톱박스 국내 1위 업체이면서 수출 비중이 75% 정도인데 기존 셋톱박스가 교체 수요를 맞이함에 따라서 기존 사업에서도 실적 향상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KT 기가진의 독점 공급 사업자라서 KT 기가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올해 추가적인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케미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아까 그 주보람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이 회사는 그 태용 대신 이번 주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나케미칼은 주력 사업 부분이 그 PVC와 가정소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 부분이 이제 주력 사업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PVC와 가정소다는 지난 4년에서 5년 동안 좀 약세 국면이 지속되었는데 그 이유가 2012년부터 중국 업체들이 좀 대규모로 증설을 시작하면서 좀 공급 과잉 상태에 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중국 정부가 석탄에 대한 환경 규제를 시작하면서 석탄을 기반으로 PCB 가정소다를 만들다가 만들어 왔던 좀 중국 업체들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레포트에 따르면 2020년까지 PVC와 가정소다 쪽 증설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서 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던데 만약 이런 가정이 맞다면은 좀 동사의 가정소다 쪽 실적은 좀 계속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또 다른 주력 사업 부분인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 가격이 아직은 좀 뚜렷한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좀 여러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학 업체에 비해서 좀 실적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바로 매수할 시기보다는 매수 가격대가 좀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때 좀 눌림목 매매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보시면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화케미컬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00번님께서 영진약품 11,300원에 30% 비중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주보람 팀장님 어때요? 예, 우선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뭐 합병이라든지 뭐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러한 루머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지금 사실상 거기에 어떤 뚜렷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림목을 좀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자리가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이고요. 지금 11,300원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나쁜 포지션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우선 2분기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떤 개선세가 나온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뭐 이렇게 하락을 하진 않겠지만 뚜렷하게 어떤 상승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가지고 우선 좀 계셔보시고요. 손절 라인을 한 10,000원 이하까지는 좀 보셔서 10,000원 이하로 좀 하락을 한다면 그때 손절 치고 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3765번님께서 아비코전자 8,900원에 10% 비중 지금 손절 타이밍입니까? 여쭤보셨는데 김치균 대리님 어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손절을 생각하셔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회사 실적이 좀 워낙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고 또 회사의 매출 성장성이 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좀 산업 환경이라서 향후에 이 회사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약간 고가에 들어가셨는데 향후에 나중에 이 회사 주가가 좀 빠지게 돼서 20일 이평선까지 뭐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 오히려 눌림목 매수 전략으로 하셔서 좀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다만 좀 다소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저점에 사셨을 때 단가를 좀 떨어뜨리시고 좀 뭐 약간 이제 이익 보신 선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비코전자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690번님께서 코롱생명과학 평단가 17만원, 비중 10%, 향후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요즘 주가 수준에서 사셨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코롱생명과학 지금 전망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인내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면 국내에서 인보사 치료제 판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견디시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셀트리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바이오 시밀러 판매하고 있고 판매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도 여기 이처럼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밝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자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8490번님께서는 한솔테크닉스 17,200원에 비중 3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김치균 대리님이 추가 매수 더 해볼까요? 추가 매수를 하시되 지금 당장 이렇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에서 17,600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5,000 부근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고요. 시간도 많이 지체가 돼서 김치균 대리는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 했고요. 3시 26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예상 체결지수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2396포인트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확인하셨고요. 일중 흐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온 전략 후강 장세 그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24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까지 시장은 이틀 동안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매수 주체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개인이 1049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이 393억 원 삽니다. 외국인이 21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오늘 많이 삽니다. 1,504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려가고 있고요. 투신이 110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는 839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오늘도 상승하면서 244만 9천원대, 245만원대 부근까지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2.38%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도 500원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삼성물산만이 약보합권 500원 정도 빠지면서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생명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네이버와 포스코의 상승폭이 2%대입니다. 특히나 요 며칠 계속해서 눌려있던 네이버 주가가 83만원대까지 강하게 회복을 하고요. 포스코 역시 중국발 훈풍 그리고 철강제 가격 인상, 하반기 모멘텀 등에 힘입어서 30만 8천원대까지 상승하면서 31만원대까지 바짝 붙어 올라갑니다. KB금융만이 약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0.7% 하락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까지 봤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650.03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0.28%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 고점 대비해서 쭉 빠지다가 장 후반에 조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장중 저점은 654포인트 이하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656포인트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추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삽니다. 여전히 711억 원 사고요. 기관이 514억 원 팔고 외국인이 187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50억 원, 투시는 115억 원, 연기금은 112억 원 각각 순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체크가 되는데요. 셀트리온, 메디톡스, CJENM, 로엔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CJENM의 낙폭이 좀 큽니다. 73,600원대까지 빠지고요. 코미판만이 여전히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6위부터 10위 어떨까요? SK모트리얼즈 184,700원대까지 빠지고요. 휴젤이 오늘 1.77% 하락하면서 60만원대 부근에서 막혀있네요. 바이로메드 역시 약보합권, 신라젠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고요. 컴투스는 지금 1.2% 빠지면서 114,800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특히나 보톡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들 파란불이 10종목 가운데 9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장 이제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시황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보람 팀장이 가볼까요? 네, 우선 오늘 시황이 상당히 코스피 같은 건 괜찮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코스피를 이끌었던 건 철강주가 특히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가 상당히 좀 좋았던 이유는 중국 철강회사인 제강철강이라고 하는 중국 내에서 10위 안에 좀 들어가는 상당히 좋은 철강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 29일부터 지금 철강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철강사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오늘도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철강주가 상당히 좋았다. 포스코를 비롯한 지금 철강 업종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상 7월달 들어서는 거의 삼성전자가 홀로 끌어올리는 좀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어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건실한 그런 상승세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뚜렷한 지금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장강 후약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은 코스피가 3분기라든지 4분기까지도 실적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라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함께 해봤고요. 코스피는 2396포인트에 정확하게 끝이 났습니다. 13포인트 이상이 상승했고요.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하락이네요. 656.01포인트 0.2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1원 40전에 거래가 마감되면서 2원 정도 상승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코스모화학 무려 135.8% 상승입니다. 편입가가 5,300원이었고요. 매수일은 4월 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상하프론테크 41.7% 상승입니다. 아주 큰 상승폭인데요. 5월 15일 월요일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아베스틸 14.5% 상승하고 있고요. 편입가는 27,900원이었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 미래나노텍 13.8% 상승폭이고요. 편입가는 6,090원이었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탑엔지니어링 8.4% 상승이고요. 6월 30일 금요일에 7,350원에 편입한 바 있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SDN 종목 6.2% 상승이고요. 매수일은 7월 10일 월요일 편입가는 1,620원이었습니다. 자,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프로테크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SDN도 얼마 전에 추천받았는데 불과 이틀 전이었죠. 지금 6.2%나 나고 있는데 두 종목 AS 받아볼까요? 네, 일단 상하프론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어서 이제 급등을 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 이상 급증한 한 4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시장의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매매하시는 종목의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 LCD 카세트 부분이 부진하면서 매출액이 다소 줄어들지만 반도체 필름이나 이제 배터리 부분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제가 상하프론테크를 말씀드렸을 때 모멘텀인 전기차 부분의 매출 성장,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BMW나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폭발 방지 부품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현재 2개인 반도체 이형 필름 라인 2개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고요. 지금 멤브레인 생산 공장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자동차용 공조기 필터 제품 생산 중이고요. 특수복 섬유 제품도 시작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수급을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수급 흐름이 안 좋지만 상하프론테크에 있어서는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 오늘도 수급이 괜찮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기록 후에 윗꼬리가 달린 흐름이지만 조금 더 홀딩하면서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종목은 매물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열어놓고 좀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DN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DN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엔진 조선 사업과 태양광 사업부 영위한 업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태양광 모듈 부분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장이 한 7% 급등 후에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특별한 이슈가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주가가 눌림 위치였기 때문에 수급 유입이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1,600원대가 주요 지지라인이었고요. 이전에 주가 하락 시에 거래가 크게 동반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이 일어나지 않아서 재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없는 단순한 수급에 의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했고요. 또 오늘 코스닥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다소 이제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정해드렸던 목표가 1,800원인데 아쉽게도 1,800원 도달하지 못하고 조정을 다시 받았거든요. 현재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가격 부담이 상당 부분 다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재반등 기대하면서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흐름이 약간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글로벌적인 친환경 사업 육성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태양전지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관련 업체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사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SDN 역시도 지금 관점에서는 홀딩하셔도 무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했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세아베 스틸도 수익이 지금 굉장히 잘 나고 있는데 철강 괜찮잖아요. 예, 철강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선 지금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철강의 흐름이 좋은 건 우선 업황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10대 기업 중에 하나가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자 좀 신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제철이 세아베스틸이 지금 경쟁사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가 되면 실적에 대한 우려 악화 예상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3분기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3분기부터 4분기 갈수록 조금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까지 우선 바라보고 3분기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을 좀 면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그리고 산업별 투자 정보까지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정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내일장 이제 전략 세우면서 대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내일은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지금 나갔던 내일 이슈 중에서 하나가 베이지북 공개가 있습니다. 연일에 네. 베이지북 공개가 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혹은 재정에 대한 어떤 긴축 의견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재정을 지속적으로 긴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나 혹은 은행주와 같은 금융주들 가장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 채권의 어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단기 채권과의 어떤 금리 듀레이션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재정 긴축이 사실상 지금 이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실상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좀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원유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원유가 떨어질 때마다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미국의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면 오히려 반등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좋은 섹터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반도체 섹터가 가장 지금 주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이나 산업재, 소재 섹터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향,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섹터들을 위주로 우선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나 금융, 산업재, 소재 섹터 위주로 좀 보시라라고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내일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종목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선 오늘 추천드렸던 하나손해보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올랐기 때문에 좀 매수하기 좀 어려운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수를 하시라라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는 종목이 먼저 간다, 이런 장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지금 보험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섹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험주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도주로 뽑히는 게 하나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매수 타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시초가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좀 분명히 눌림목이 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좀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8,500원 이상에서는 눌림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모멘텀으로 본다면 지금 보험료 할증에 대한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들에게 상당히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보험료 할증이 제도가 좀 변경이 되면 보험주에게 상당히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주들이 기본 보험료를 모두 올린다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크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반기에는 보험주가 상당히 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손해보험을 매수해서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가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미래에셋대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융주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아까 내일장 전략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내일 새벽간에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면 분명히 재정과 관련해서 긴축, 자산을 모두 회수하는 그런 긴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지금 긴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채권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왔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금융주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미래에셋대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증권이나 금융주가 모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